주술과 혼령의 전투가 펼쳐지는 괴협전, 그리고 초자연적 기물과 괴물이 등장한 아수라. 이 두 작품은 단순히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완의 괴협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탄생한 작품이 아수라임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괴협전은 2002년 출판된 문정우 작가의 작품으로 당시 무력과 주술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설정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괴협전은 단 행본으로만 발간된 작품으로 마교와 우링맥, 강동 이교의 활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문제로 6번에서 중단되었지만 동양적 판타지 설정과 독특한 캐릭터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 중 한 분인 강동원 배우님은 나만 알고 싶을 숨겨진 명작으로 문정욱 작가님의 괴협전을 추천하며 만약 시사가 된다면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수라는 2024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하며 무력과 판타지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두 작품의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설정과 연출에서 놀라운 유사들이 보입니다. 괴협전은 불교 신화, 동양적 도술과 마교의 공포를 강조한 전통적인 무역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수라는 여기에 서양 판타지적 요소를 결합해 살라만드라, 골렘 같은 신비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두 작품 모두 도술과 괴물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괴협전은 동양적인 무역, 판타지의 뿌리를 두었고 아수라는 그 경계를 넘어 동양 무협의 서양적 판타지 세계관을 확장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괴협전의 검기는 뛰어난 검술과 괴력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고독한 전사입니다. 그는 무공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 실력만으로 마교의 무신장을 쓰러뜨리며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괴협전의 프리퀄인 마왕이라는 만화에서 이미 검기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는 주술사인 광목천을 잡으로 천계에서 보낸 야차였습니다. 아수라는 초월적인 괴력을 가진 주인공으로 무공 대신 상식을 뛰어넘는 판타지적 능력과 규격외의 힘으로 싸웁니다. 아수라라는 이름으로 보면 불교와 인도 신화 속의 야차와 또 다른 종족인 아수라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기와 아수라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검기와 아수라는 모두 무공을 사용하지 않으며 압도적인 힘과 주술사와 대장과의 협력으로 적을 물리치며 주인공으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입니다. 다만 검기는 동양 판타지의 신화의 인물이며 아수라는 이름만 놓고 보면 동양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은데 살라만다와 타피온 등과의 관계를 보면 서양 판타지적 요소를 결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기의 성격을 보면 냉철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숨기려고 하지만 아수라는 유머스럽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괴협전 주술사는 도술과 부적을 사용하는 제약가로 괴협전의 가장 중심적인 주인공입니다. 그는 전투뿐 아니라 치유와 방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주술사는 괴협의 프리퀄인 마왕에서 불교의 사천왕인 광목천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천리안의 능력, 주술적 도구의 사용, 보조적 역할 등은 광목천의 전설적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캐릭터로 재해석한 느낌을 줍니다. 아수라의 대장은 한층 발전된 도구와 서양적 기물을 사용하는 지략가입니다. 특히 대장이 사용하는 용꿀진액과 불로초를 만들다가 실패한 씨앗 같은 아이템은 주술사가 쓰는 부적이 서양 판타지로 확장된 형태로 보입니다. 대장은 기원전 3세기 진나라 시기 중국의 인물 서복을 모티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복은 진시황의 명으로 불로불사를 찾아 떠난 도사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도술을 사용하는 능력자였으며 신비롭고 초월적인 힘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백면신이가 사자들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괴협전의 광목천과 비슷한 레벨의 인물을 가져온다면 염라대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술사와 대장은 둘 다 초자연적이고 판타지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주술사는 동양 적신화의 인물이며 아수라의 대장은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수라의 대장은 서양 판타지의 기물과 이계의 생명체의 힘을 사용합니다. 괴협전과 아수라에서 등장하는 강력한 적들과 괴물들, 이들은 단순한 적을 넘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핵심 동력입니다. 괴협전의 보스는 마교 교주로 무림을 정복하려고 하던 순간 나타난 서만족에게 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신장 적기는 묘도를 이용한 마물 소환 능력, 홍염기는 엄청난 열기를 내뿜는 무공을 쓰지만 검기에게 패합니다. 독수광 많은 인간을 버섯으로 변형시키는 마술을 쓰며 버섯 인간들과 합체해 거인화하지만 주술사가 소환한 불가사리에게 죽습니다. 사실 마교 교주보다 더 강한 인물로는 사만족 전사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인도 신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도 신화의 파괴신 시바의 제3의 눈에서 설정을 가져왔거나 아수라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수라의 최종 보스는 백면신이라고 불리우는 제왕성의 수장으로 작중에서 대장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인물이며 제왕성의 이름과 권위를 상징하며 강력한 마도사로 묘사됩니다. 3명의 호위신장은 백면신이를 보좌하는 3명의 고위간부로 작중에서는 아직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은 백면신에게 능력을 받은 발라스로 각 인물들이 고유의 능력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흑나수 우경, 정나수 환고, 연나수 사성지가 등장하였고
황고와 사성진은 이미 아수라에 의해 소멸당했습니다. 백면시와 대장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된 사이로 보입니다. 백면신이는 대장을 언급할 때 타락한 사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두 인물이 모두 사자라는 공통된 배경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사자는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초월적 존재로 저승을 관리하는 10명의 시왕이 있습니다. 사자의 왕이라면 인도에서는 야마이며 불교에서는 염라대왕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백면신에도 저승의 시왕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괴협전의 적들은 마교 무신장을 바탕으로 신체계조 등 주술과 독특한 무기를 사용하며 동양 신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적을 죽이는 과정에서 주술사가 소환한 불가사리는 한국 요괴이며 쇠를 먹을수록 덩치가 성장한다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불가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수라에 나오는 적들은 백면신에게 받은 무공을 초월한 판타지적인 능력으로 주인공들과 대립합니다. 8명의 나찰수는 불교에서 나오는 사람을 매를 시켜 잡아먹는 과기인 나찰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나찰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악기로 락샤사라 불리우며 불교에서 나찰로 불리웁니다. 두 작품 모두 적들이 단순히 강력한 존재를 넘어서 주인공의 성장과 대결,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세계관에 맞는 고요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괴협전과 아수라는 독립적인 작품이지만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의 대립, 기물과 괴물을 통한 서사의 깊이 등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독자들에게 두 작품을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협과 판타지 장르의 융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신화를 바탕으로 마왕개혁전 아수라 용비불패 고수에서 나오는 인물들로 세계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